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1일이 월요일이고 2일이 화요일이고 3일이 수요일이니까 날짜랑 이렇게 계산하기도 좋네요. 3일이 수요일, 4일은 목요일, 5일이 금요일이다. 그죠? 자, 어제 1부, 2부로 나눴는데 참 재미난 현상이 일어난 게 2부가 더 많이 보셨어요. 2부가 4천에 1부가 3천에. 그런 이유가 보통 퇴근하시면서 많이 들으신다고 하시다 보니까 2부가 올라와 있으니까 2부로 이제 클릭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2부에서 다시 또 1부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일일이 또 찾으셔야 되다 보니까 그죠? 어려워서 1부가 3천, 2부가 4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 한 일주일 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을 하는 김유영 대리가 이거 한 1, 2부로 한번 나눠보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1, 2부로 하고요. 장점은 좀 이 긴 시간을 좀 듣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5분이네 하고 25분 딱 듣고 나가셔도 되는데, 단점은 항상 이렇게 길게 풀로 들으시던 분들은 또 중간에 끊어지니까 다시 또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회사에서나 집에서나의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 밑에 직원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어떤 제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예전에 제가 정주영 회장님하고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많이 비교도 하는데 웬만하면 그죠? 임자 해봤어.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가 밑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위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주영 회장님이 항상 임자 해봤어? 하면서 늘 보면 도전을 하셨다는 거. 그 부분이 저는 참 존경스럽고요. 반대로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어떤 분은 그거 내가 해봤는데, 무슨 밑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예전에 내가 해봤거든. 이러면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걸 약간 묵살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해봤더라도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그걸 들어주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계속 의견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유학 갔다가 한국 들어왔을 때 신한투신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 신한투신에 입사를 하고 첫날 기획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그때 박전무가 아니죠. 그때 이제 대리로 들어왔는데 박세익 씨의 그를 인터뷰를 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좀 당차게 좀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99년 11월 달이었었는데, 우리가 맨날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뒷조사 가면서 할 게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 방법 중에 가장 얘네들이 밸류에이션 지표로 쓰는 게 DCF인 것 같다.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로 해가지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격으로 할인해서 금리로 할인해가지고 그 present value라고 하잖아요. 현재 가치를. 그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DCF 방법을 좀 더 우리 기업에 더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외국인보다 항상 먼저 사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당차게 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박세익 씨가 그 얘기했던 그런 생각과 의지를 절대 버리지 마라.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는 이유가 왜 뽑는 줄 아느냐? 조직, 자꾸만 정체되려고 하는 이 조직을 바꾸라고 뽑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회사에다가 계속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예전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동아리 활동이나 하다 보면 좀 불만스러운 거 많잖아요, 보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아유, 나는 이 동아리 안 가가 아니라 늘 보면, 그걸 개선을 하려고 했던 점이, 늘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회피하기보다는 항상 개선하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합니다. 이 해봐야 그죠? 거기서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해봐야 장단점을 알게 되면서 또 후회가 없어요. 설사 그게 맞지 않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항상 어떤 제안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저 사람은 내가 뭔 말 하면 늘 부정적으로 답해. 이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늘 밥 먹는 것조차도 뭔가 오늘 이거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좋지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1, 2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댓글을 2번 확인해야 되니까 저도 약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일주일 해보고 또 어떤 분이 저녁에는 한 6시 저녁에는 오히려 풀 버전도 하나 올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퇴근길이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죠? 풀 버전 쭉 들으시면 되니까 그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리어카에서 나온 얘기도 하고 또 답변을 또 해주셨습니다. 사이드카가 있었는데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전쟁에 보면 독일 군인들이 옆에 오토바이 옆에 사이드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유래해가지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뒤에다가 그렇게 수레를 달아놨을 때 그걸 리어 뒤에 있다는 의미로 리어카 그게 이제 니아카 이렇게 됐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성화님이 주식을 욕심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채슬리와 함께하면 어느 순간 이미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감사.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요 4가지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를 이렇게 신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에 관한 얘기를 좀 지나칠 만큼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 주식시장이 거대한 자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그 험악한 산을 올라가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늘 제가 가장 경계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야 제 마음도 계속 제가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재미난 기사들이 많습니다. 자, LG엔솔 르노 전기차의 LFP 배터리 공급 중국산 뚫고 첫 수주. 두 번째는 2차 전지 수출 바닥 찍었나 2달 연속 증가세 실적 개선 기대. 오늘 2차 전지 주식이 좀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올랐죠. 한 달간 30% 넘게 오른 테슬라 주가. 2차 전지 2차 상승기 온다. 이번에 미국 갔을 때 6월 18일자에
보면 테슬라 뭐 100% 급등 시나리오 해가지고 어디 누구 로이터에 올라온 기사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테슬라 주가가 우리 서개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투자하셨는데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자, 금투세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시대 AI ADC 고객 3배 뛰었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얘기도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바이오 역대 최대 1조 4천억 계약 잭팟 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테슬라 기사를 먼저 읽을까요? 아니면 LG엔솔? 일단 LG엔솔 기사 먼저 읽겠습니다. 보면 LG엔솔 주식도 좀 많이 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르노 전기차의 LFP 배터리 공급 중국산 뚫고 첫 수주라고 돼 있고요. LG엔솔은 지난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 기업 르노의 전기차 부문 암페어와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공급 기간은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다. 규모는 39기가와트시로 전기차 약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인데 배터리는 LG엔솔의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야, 전기차 약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네요. 39기가와트시입니다. 자, 이번 계약은 LG엔솔의 전기차용 LFP 첫 대규모 수주라는 데 의미가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장악한 LFP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점유율을 늘려나갈 계기를 만든 것이다.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은 지금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용 LFP 시장 점유율만 봐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3원계라고 하죠. 이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요 이니셜을 따서 NCM이라고 합니다. 이 3원계 배터리에 집중을 해왔는데 NCM이 에너지 효율이 높아 차량에 탑재했을 때 주행거리가 길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NCM에 집중하는 게 중국 기업들과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며 상황이 달라졌고요. 소비자들이 중저가 전기차를 더 많이 찾으면서 가격이 싼 LFP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 것인데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도 최근에 LFP 배터리 채택을 늘렸죠. 양극재 종류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LFP는 2020년 17%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1%까지 늘었습니다. NCM에 집중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LG엔솔,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LFP 배터리 개발에 돌입하며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나섰고요. SDI와 SK온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6년이네요. 자, 이석희 SK온 사장은 지난 3월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내부적으로 LFP 배터리 개발이 완료됐고 고객과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되면 2026년쯤 양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LG엔솔이 가장 먼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낸 것이다. 자, 특히 LG엔솔이 르노에 공급하기로 한 LFP 배터리는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2팩 CTP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셀2팩은 기존의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아예 제거해버리고 팩에다가 직접 배터리 셀을 조립하는 기술인데
무게를 줄이고 모듈 공간만큼 더 많은 셀을 탑재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LFP의 단점인 무거움과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개선을 한 것입니다. 한편 LG엔솔은 호주 리튬 광산업체 라이언타운에 3,450억 원을 투자해서 175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고요. 리튬 정광은 리튬 광석을 가공해서 농축한 고순도 광물로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175만 톤은 고성능 전기차 5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LG엔솔의 이름은 연말부터 15년에 나눠서 이 규모의 리튬 정광을 공급을 받고요. 회사는 22년 5월에도 라이언타운과 70만 톤의 리튬 정광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네. 사실 LFP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그죠? 우리가 NCM 기술에서 이 초격차를 벌리면서 쭉 나아갔었는데 전기차 자체가 보면 보조금을 받는 산업이잖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없으면 아직까지 소비자가 내가 전기차를 내 돈 다 주고 사기에는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이란 게 이제 정부가 돈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보조금을 주기 좀 힘든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면 어쨌든 뭐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가격이 낮아져야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네,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의 40%나 차지하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어느 정도 이 스윗 스팟에 딱 맞는 가격대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채산성에 또 좀 문제가 생기고 이 캐전 구간을 거쳐가면서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약간 정체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최근에 어려움을 보였고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해서 공급 과잉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이 LFP를 가져와서 전기차를 좀 싸게 만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LFP를 BMW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많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러다가 이 LFP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3사도 LFP 해야 되겠다 해서 진출을 하는 거고요. 진출을 하는데 크게 어려운 기술이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3사가 하고 물론 최근에 중국에서 이 LFP를 가지고도 아까 LFP가 무겁고 그죠? 밀도가 낮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중국 쪽에서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중국 기업을 제치고 이번에 대규모 수주를 했고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정부 정책이 일단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요 정부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산 배터리 그래 싼 거 쓰자 이런 분위기면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부터 지금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이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업체 말고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 이번에 LG엔솔에서 큰 계약을 하나 빵 터뜨려 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차전지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수출 바닥 찍었나? 2차전지 수출 바닥 찍었나? 2달 연속 증가세, 실적 개선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수출이 740억 달러로 연중 최대고요. 수출 비중도 1.3%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LG엔소 8월부터 4680 배터리 양산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리튬 가격도 일시 상승 반영 기대도. 일단 6월 수출에서 2차전지는 마이너스 20% 정도로 역성장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여기 표에는 자세히 나오네요. 올해 한국의 2차전지 수출 현황에서 1월 달에 5억 9,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5.4 기록했고요. 2월에 마이너스 18.7, 3월에 마이너스 23, 4월에 마이너스 20, 5월에 마이너스 19 했다가 6월에 마이너스 20.3인데 수출액은요. 액은 5억 9,700 1월 달부터 597, 2월에 700, 3월에 669, 4월에 618 떨어지다가 5월에 644, 6월에 740.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빠졌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수출액이 최대네요. 7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 그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아마 차지하는 비중이 23%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 여파로 부진했던 한국의 2차전지 수출이 최근 2달 연속으로 증가했고요. 2차전지 수출이 바닥을 치고 회복 추세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2차전지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1.2% 감소한 3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예, 상반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우리가 항상 이 기업이라든지 산업의 전망 보고서를 볼 때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보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때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었잖아요. 아마 올해 이렇게 역성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이렇게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역성장을 했습니다. 30%씩 계속 고성장을 할 거다라고 믿었었는데 올해 수출이 상반기에 작년 대비해서 21%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전방산업인 전기차 수요 정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상반기 2차전지 수출은 한국의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철강과 함께 부진했고요. 하지만 월간 흐름을 보면 2차전지 수출은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6월 2차전지 수출은 7억 4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와서는 제일 많았고요. 지난 4월 6억 1,800만 달러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완만한 상승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5월에는 1.1%였는데 1.3%고요. 2차전지 업황이 좋을 때는 전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주요 배터리사의 신제품 양산 및 수출 개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해소 등과 맞물려서 올 하반기에는 한국산 2차전지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고요. 업계에 따르면 LG엔솔은 오는 8월부터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서 차세대 제품인 원통형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오늘 8월부터. 4680 배터리는 테슬라 등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2차전지 원제품 가격과 연동되는 리튬 등 핵심 광물 가격은 여전히 작년 고점 대비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가격이 오를 경우 긍정적인
레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항상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오를 때는 이런 소재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막 오를 때, 그죠? 이 판가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싸게 샀던 게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판매되는 시점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 주가는 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 저렇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그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살 때 그 모든 원가를 다 부담하면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가격이 오르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원재료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리튬 가격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2차 전지를 만드는 이런 셀 메이커들이 싸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싸게 공급을 해서 전기차 전체의 가격을 떨어뜨려야 전기차,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의 Q 증가, 판매 증가가 오히려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튬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다시 떨어졌지만 지난 4, 5월 탄산 리튬 가격이 1kg당 110위안대까지 오른 점은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이어진다. 산업부의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배터리 수출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난 4, 5월 올랐던 리튬 가격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고 LG엔솔이 원통용 배터리를 8월부터 본격 생산할 예정이라면서 하반기부터는 배터리 수출 실적 개선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의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겨가는 추세에 이어서 2차 전지의 수출이 한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향후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4월 펴낸 2차 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 방향 보고서에서 산업조사기관 블룸버그 자료를 인용해서 작년 11월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 생산 비중이 92.4%예요? 해외 생산 비중이 92.4%로 집계돼서 국내 생산 비중이 10%를 밑돌았다고 전했네요. 무역협회는 이 보고서에서 해외 생산 중심 이동이 한국산 2차 전지 수출 감소 현상을 낳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한국의 2차 전지 수출은 98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5% 감소하면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역성장했다.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네요. 굉장히 당연한 건데, 네, 폴란드 LG엔솔의 폴란드 공장이죠. 여러 지금 해외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있고 미국에도 만들고 있고, 그러면 이게 수출에 안 잡히거든요. 실제로 매출의 증가에는 나오는데 이제 이 산업부가 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이 수출에는 안 잡히죠. 그렇네요. 근데 작년 11월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 생산 비중이 92.4%나 됩니까? 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이 수출 동향을 보면 그 기업의 매출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미 발표하는 기업 실적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늦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실적 추정을 미리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피부 미용 기계 수출 딱 동향 보면 다 나옵니다. 네, 어디서 저기 고양시 뭐 이쪽 그쪽은 루트로닉이고 그죠? 네, 강남구로 잡히면 클래시스고 네, 그 수출 동향 보면서 매출이 잘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아까 오송 그다음에 포항 어디 뭐 하면 어디가 지금 수출이 잘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수가 있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을 해서 셀 메이커들이 해서 만들어서 하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출 동향을 보면서 해도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셀 메이커는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비중이 이렇게 높으니까 셀 메이커의 실적을 추정할 때는 수출 데이터만 봐서는 안 되는 거네요. 좋은 거 배웠습니다. 송현수 기자님이네요.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일보. 네, 제가 어릴 때 부산일보 많이 봤었는데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부산일보에 저랑 이름이 똑같던 박세익 기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또 부산일보 기자셨는데 박세익 혹시나 고등학교 친구가 그 박세익 검색해가지고 부산일보로 나오니까 부산일보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그 박세익 기자가 자리에 없어서 그 제 삼촌이 바로 옆에 있다가 그 전화를 또 땡겨 받았대요. 땡겨 받았는데 그 박세익 기자가 혹시 분일고등학교 나왔습니까? 라고 묻길래 그래서 아닌데 했더니 자기가 박세익 고등학교 친구인데 박세익 기자라고 부산일보에서 전화했대. 라고 해서 저희 삼촌이 세익이 나 사촌 내 조카야 사촌이 내 조카야 하면서 그 일화를 예전에 명절 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부산에 보면 부산일보에 박세익 기자라고 있고 부산에 가시면 세익버스라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버스에 보면 세익버스라고 있는데 저희 집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네, 여의도에 부산에 가니까 세익버스가 있더라. 그래서 박세익 매니저가 대단한 집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세익버스, 세진버스 뭐 희한하게 세익, 세진 버스 있는데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벌써 삼천포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큰일 났네요.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 달간 30% 오른 테슬라 주가 2차 전지, 2차 상승기 온다 라고 돼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31.18% 보이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 증권이 올해 하반기 2차 전지 업계가 2차 상승 사이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는 분석 보고서가 3일에 나왔네요. 자, 노우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차 전지 업황의 1차 핵심 지표인 리튬 니켈 가격이 바닥을 확인했다면서 양극재 기업들의 분기 평균 판매 단가 ASP는 올해 3분기에 6% 이제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12% 증가하면서 반등이 전망된다고 내다봤고요. 월간 배터리 출하량 및 수출량이 2024년 2월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요. 결국 업황 반전의 핵심은 전기차 가격 경쟁력. 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전기차 가격 경쟁력인데 올해 상반기 기아의 EV3와 GM의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됐고 하반기에는 국내외 저가형 전기차 출시가 다수 예정되면서 본격적인 실질 출하량 증가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아울러 올해 전기차 캐즘에 따른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침투율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개사 모두 중장기적으로 LFP 및 3원계 기반 저가형 배터리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 양산될 4680 원통형 전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원통형 전지는 규격화된 크기와 모양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의 최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7월 이후 LG엔솔의 46 시리즈 전지 첫 양산을 시작으로 2025년
삼성 SDI의 46파이, 그리고 2027년에는 파나소닉의 원통형 전지 생산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외에도 리비안, GM, 포드, BMW 등이 46 기반 원통형 전지 채택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원통형 전지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셀 업체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 펀더멘탈 회복 변수인 출하량, 판매 단가 기준으로 제시한 하반기 2차 전지 투자 매력도는 양극재 기타 소재 셀 순이 없고 최선호주로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비엠, LNF 등 양극재 4개사와 나노 신소재, CNT 도전재, LG 엔솔 등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2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10.2% 오른 231.2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170불, 140불까지 갔을 때, 그때 되면 또 테슬라 얘기하는 사람이 다 없어집니다. 테슬라를 그렇게 위에서 또 좋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싹 없어졌었는데, 최근에 두세 달 동안 제가 테슬라 얘기를 제일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참으로 다행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날 하루 동안 6.05% 올라서 209.86달러로 마감한 데 이어서 블라블라 올랐고, 지금 시가총액은 또 7,375억 달러로 불었습니다. 거의 1,000조 달에 갑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초 한때 44%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인 뒤 최근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날 기준 연중 낙폭이 이제 마이너스 7.5% 수준으로 거의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지난 2분기에 총 44만 3,956대를 인도했고요.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8%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올해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인도량이 감소를 했는데, 그러나 1분기 인도량이 38만 6,810대 대비해서는 14.8% 늘었고요. QOQ로는. 시장 분석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문가 예상치 43만 8천 대, 이 컨센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컨센이 43만 8천 대였는데 요것보다도 더 나왔죠. 아울러 테슬라는 2분기에 9.4기가와트의 에너지 저장 기기 제품을 배포했고요. 이는 분기별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판매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생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랬고요. 지난 4월 미국에서 세계 모델의 가격을 $2,000나 내렸죠. 그리고 지난 5월하고 6월에는 일부 모델에 대해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23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날 2분기 차량 인도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월가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실적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자,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버스는 2분기는 테슬라의 엄청난 실적 회복이라면서 테슬라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10에서 15% 감축을 했고, 성장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올 것 같다고 썼고요. 투자회사 베어드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벤 칼로드도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우리는 테슬라의 강력한 인도량에 고무돼 있으며 이를 전기차 투자 심리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본다. 댄 아이버스였나요? 그 6월 18일의 리포트에 앞으로 100% 주가 상승 시나리오 다뤘던 기사에 있었잖아요. 그 기사 나중에 한번 다시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판매량 말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더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테슬라의 주가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6월 18일 워매신박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BYD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분기에 순수 전기차 42만 6천 대를 판매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에 48만 4,500대를 판매해서 52만 6,400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한 BYD의 분기 판매에서 처음으로 뒤졌었죠. 1등이 바뀌게 되면 기존의 1등의 주가가 저렇게 올 상반기에 테슬라에 보듯이 확 주가가 크게 빠집니다. 자, 그러나 지난 1분기 차량 38만 6,810대를 인도해서 BYD 30만 대를 제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BYD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근데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이 테슬라 전기차 판매 대수만 보면 안 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기사들 좀 빠르게 해야 되겠네요. 자, 금투세 얘기가 계속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죠? 내년 금투세 시행 어려워.